2019년 7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서 시행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무역 보복 행태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처음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부각된 이후 우리나라 언론 및 사회 각층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기업 및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매일 언론에서는 종말이라도 올 것 마냥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국산화 추진 등 발빠른 대책을 통해 일본 의존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 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수입액 중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65년 이래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5%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핵심 품목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소재 부품 공급은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며, 소재 부품 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인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 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에 선방하고 과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었던 대일 경제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탄압력에 의해 일본에 통쾌한 한방을 날린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 이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의 만행에 대항하기 위해 노 재팬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차인 인피니티 등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판매량 감소에 의해 닛산 인피니티는 올해 말 이후 한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철수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피해를 주기 위해 실시한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은 오히려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는 타격은 일본 기업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며, 수출 규제 조치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1차전에서 완패했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은 최근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 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보복 조치로는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방안, 추가 관세 부과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일본은 도저히 과거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한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저력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아갈 것이며, 오히려 피해는 일본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일본이 어떤 보복을 계획을 하든 우리는 이에 동요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를 현명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